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주차에서는 교재에 프롭테크라고 이제 이름이 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할 텐데, 이게 다 영어인데요. 이제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를 이제 합성해서 만든 용어예요. 예전에 보면 금융 쪽에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에다 핀테크 뭐 그런 용어랑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단어를 좀 찾아보면 뭐 재산 뭐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뭐 건물이라든지 집, 뭐 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ICT 기술을 융합해서 만든 어떤 새로운 신조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ICT와 부동산의 만남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어떤 객체들의 일부를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뭐 스마트 시티, 또 훨씬 그 전에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 뭐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도시,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지능형 도시, 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요즘 부동산의 개발, 보통 토지 구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아파트 구매, 뭐 오피스텔 구매, 여러분들도 이제 뭐 판매하는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임대해주고 또 임대를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물을 관리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ICT 기술들이 이제 융합돼서 다양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좀 이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 직방, 뭐 다방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임대, 건물 정보를 보고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봤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건물을 임대해주는 이제 어떠한 공급자가 많아지면서 또 이제 그거를 어떤 다양한 욕구가 새로 생겨나면서 부동산을 이제 관리해주는 이제 이러한 기업이 또 이제 많이 또 생겨나고,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기가 건물주다고 하면 그걸 내가 관리 안 하고 이제 ICT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관리를 맡기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어떤 사례들, 이런 거를 책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책에 이제 보면 역시나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제 요 간단한 사례를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프로테크는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의 약어다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취업해서 직장인이 돼서 이제 오피스텔 회사 근처에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할 때 다양한 일들이 있죠. 이제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중개업소에 가서 이제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제 그 아저씨랑 같이 가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아내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또 계약하고, 뭐 이렇게, 다음부터 이제 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개업소를 이제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고 매물 정보도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서도 이제 앱 서비스라든지 뭐 GPS 맵 플랫폼 같은 걸 이용해서 GPS나 뭐 구글 맵 플랫폼 뭐 요즘 이제 이런 거 맵을 이용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구경하고 싶은데 그 집주인이 좀 이제 꺼려하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이제 VR이라든지 이런 이제 AR, MR 가상현실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이제 한번 살기 전에 이제 가상현실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뭐 이러한 거가 이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법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건데 이제 중개업소의 역할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공유 경제 그 다음에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가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창출하는 그러한 이제 도전의 시대에 맞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의 시대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P2P 모형의 대표적인 발전 방향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 요게 이제 A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이제 계약하고자 하면 그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거래의 당사자들 간의 거래의 신뢰도를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거래 간 금액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성을나 이제 효율성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중개업 수수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이제 1%인데 이제 그걸 이제 안 내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경제라는 말을 여기서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게 요런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났죠. 에어비앤비, 뭐 호텔 컴바인,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뭐 이런 거. 요즘 또 아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호텔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내가 그 공간의 일부를 공유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대여를 해주는, 임대를 해주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객체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게 이제 공유 경제고 이게 이제 다양한 데에서 써요. 이제 뭐 자동차가 요즘 소카 같은 게 대표적인 공유 경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죠. 여행 갈 때 내가 뭐 짐을 많이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옷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생필품 이런 게 다 거기서 다 공유를 해서 쓸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제 뭐 옷 가방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뭐 그 외에 뭐 여러분들 필요한 노트북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은 또 미래를 또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는 아직 좀 유연하긴 하지만 부동산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신뢰성이나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안정화가 되면 제 생각은 이제 요게 이제 또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 매물 정보는 다양한 앱 서비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은 다 자기가 근처에 대학 근처에 오피스텔이나 이제 하숙이나 뭐 기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GPS 맵 플랫폼을 이용해서 검색하고 가격 정보도 다 조회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도화 단계로 갈 것이고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조만간 출현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직구경도 이제 요게 지금은 이제 몇 개 회사에 대해서 그걸 관리해주는 데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 활성화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구경을 좀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집을 보고 여러 개의 이제 후보들 중에 내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컨텐츠 서비스다. 이렇게 자리 잡아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에세이에서는 제가 세 가지만 들었지만, 이제 요 책에 전반적으로 많은 그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 발전 방향, 이제 결국은 이제 요 큰 그림이 이제 우리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4교시 때 한번 정리해서 좀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프롭테크의 정의, 이제 요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앤드류 바움이라는 사람, 이제 그 양반이 정의한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먹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프롭테크예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의 부동산 개발, 구매, 판매, 임대, 관리, 여기 이제 5개죠. 5개에 대해서 이제 단계를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그 ICT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를 요 앤드류 교수님이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롭테크의 정의란 뭐냐면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주로 이제 ICT 기술을 활용해서 부동산 서비스를 보다 효율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개발, 구매, 판매, 임대, 관리. 이 모든 단계별로 이제 필요한 ICT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롭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수학적 기호의 교집합과 이제 이런 걸 보면 되는데, 프롭테크와 공유경제 사이에 어떤 교집합,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 어떤 숙박시설의 그 예약 사이트들이 이제 대표적인 프롭테크의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과 이제 어떤 핀테크 사이에 교집합을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핀테크. 이제 핀테크는 우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죠. 이건 예전부터 좀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던 분야고,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내가 건물을 사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를 준다. 이제 그걸 내가 일일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 이제 기업들한테 그 관리비를 주고 내가 이제 그 관리를 대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이따가 보면 콘테크라고 해서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 산업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그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테크 안에는 또 스마트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또 어떤 ICT 서비스들을 또 별도로 이제 정의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죠? 부동산의 어떤 관리, 임대 뭐 이런 개발, 구매, 판매, 임대, 관리의 일정 영역의 부분을 그 ICT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영역을 또 새로 정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스마트 부동산, 또 이제 그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제 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제 스마트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앤드류 교수님이 정의한 거는 이제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이런 개념적인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어비의 앱 개발, 뭐 우리나라의 뭐 직방, 다방 이런 건 사실 그 전부터 나왔었던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프로테크 안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프로테크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ICT 기술을 사용해서 부동산 서비스를 보다 효율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경영대학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앤드류 밤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프로테크와 그 스마트 부동산죠. 여기서는 이제 뭐 콘테크,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빌딩 안에 이제 여러분들 IoT 이제 그런 그 설비들, 센서들 두고 CCTV가 이제 뭐 이제 그 지능형 CCTV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예방, 도난 예방,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의 안전 사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콘테크라는 말을 여기서 또 처음 썼어요. 그래서 컨스트럭션, 건설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양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건물이나 뭐 집, 뭐 그 이제 전원주택이다 그러면 요걸 이제 미리 한번 3D 프린터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서 확인을 해 본다든지, 뭐 전용적인 그 건설 도구를 가지고 내가 지을 집을 설계를 해 본다든지, 미리 짓기 전에 이런 거를 스마트 부동산 영역으로 또 이제 별도로 이제 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 부동산 핀테크, 이제 요 세 가지로 이제 밤이라는 교수가 아까 그 영역에서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개념적 정리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JLL이라고 이제 부동산 컨설팅 하는 업체죠. 주로 이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뭐 관리하는 데까지죠. 중개하고 임대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네 가지 영역을 이제 프롭테크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또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앤드류 교수가 정의한 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분류 방법을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도시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거고, 이 개발하기 필요한 돈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이제 하는 영역이 또 있고, 얘를 이제 그 다 지은 다음에 중개하고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데 이제 ICT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죠. 그래서 여전히 그 우리 관리라는 부분을 보면 요즘 이제 그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관리를 임대 사업자가 못하죠. 그래서 얘를 대행해주는 업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지을 때부터 스마트 빌딩을 생각해서 짓죠. 요즘엔 대부분 이름을. 그래서 얘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oT라든지 센서라든지 CCTV라든지 뭐 그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뭐 범죄 관리, 도난 관리, 그 다음에 관리비 있죠.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 관리, 자동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또 같이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그 그림에서 보면 책에 그 CB 인사이트에서라는 이제 컨설팅에서 만든 건데요. 우리 그 캐피탈 회사들이 그 벤처 산업인데 이 사람네들이 이제 프로테크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또 이제 그 조사를 한 자료예요. 뭐 이걸 보면 이제 그 산업이 얼마나 많이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얘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2012년에 72건이었던 게 지금 2016년에 4년 만에 이제 235건으로 이제 늘어났어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동향이죠. 이제 그 4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3배 이상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이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구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가트너에서도 이제 요 산업이 그 새로운 어떤 투자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X로 보면 이 사람들이 72건을 이제 돈을 얼마를 투자했냐를 보면 2억 2천만 달러죠. 100만, 1000만 억, 그렇죠? 2억 2천만 달러에서 2014년, 13년에 이제 5천만 달러 뭐 쭉 하다가 이제 2016년에 얘가 이제 235건이 되면서 X가 늘어나는 거죠. 100만, 1000만, 억, 266, 그죠? 100만, 1000만, 6,500만 달러.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10배가 증가한 거죠. 10배 이상. 그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익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니까 그 이제 예측치가 아니라 이제 16년까지 현황 자료라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벤처를 차리기도 하는 회사를 벤처기업, 또 요즘 스타트업 뭐 이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금융 또는 요즘은 이제 다양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이제 그런 투자를 자기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들 해요. 그죠? 주로 이제 금융 큰 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그분들이 많은 그 분석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투자할 때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를 대신 고민을 많이 해준 거죠.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가를 이제 찾아보면, 그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2016년 자료에서 그 사람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과연 어떤 영역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이 공유경제 분야, 부동산 핀테크, 스마트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프랍테크 분야예요. 그래서 JLL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네 가지 영역도 동일하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요 앤드류 교수는 ICT 기술 쪽 용어를 대부분 사용을 한 거고 JLL에서는 부동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JLL에서 이제 부동산 산업의 요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밸류 체인 이제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밸류고 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 사슬이에요. 사슬. 그 자전거 체인 뭐 이렇게 할 때 얘기할 때 똑같은 그 체인인데 자전거에 그 돌아가는 구동력을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농업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생각해 보면 그 농장에서 토마토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시장, 가락 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그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시장에 넘기죠. 하나로마트 뭐 이런데 그 롯데마트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까지 그 세 단계를 거치죠. 그러니까 생산에서 도매에서 소매에서 소비자까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토마토 하나에 이제 농부가 이제 뭐 100원에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 도매에서는 요거를 이제 150원에 팔아요. 그죠? 소매자한테. 소매상은 요걸 200원에 팔아요. 그죠?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죠. 토마토에. 그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 사슬이에요. 결국 소비자는 이제 토마토 하나에 200원씩 사게 되는 건데 처음에 그 소비자가 100원에 넘긴 거에 두 배가 된 거죠. 두 배. 그 이제 우리가 가치가 그 처음에보다 두 배의 가치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졌다. 이런 생산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생산 활동이 안 이루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요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또 도매나 소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학교 같은 데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 사슬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밸류 체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지 다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제 여기 도매 소매뿐만 아니라 이제 ICT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사업자, 통신 사업자, 뭐 콘텐츠 사업자, 블록체인 사업자, 이게 다양한 가치 사슬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산업을 들여다볼 때 얘들의 어떤 가치의 사슬을 어떻게 연결돼 있고 지금 왜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고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가치 사슬의 어느 쪽 부분이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IT 융합이나 창업 시간에 특히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개설되는 뭐 이제 그 과목을 듣든지 해서 요 가치 사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부동산 산업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뭐 삼성 레미안에서 그 전에 이제 토지가 소유한 사람이 있죠. 이제 구매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여를 해요. 이제 삼성 레미안에서 다 안 하죠. 건설 자재 다 아웃소싱을 주는데, 그다음에 크레인 이제 다 아웃공,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재들, 그다음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사업자들, 또 안에 있는 뭐 화장실 세팅하는 작업, 뭐
그 뭐 벽 바르는 작업, 뭐 이제 문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요 가치사슬이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 가치사슬, 영어로는 밸류 체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밸류 체인,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